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라플라스 스무딩을 복습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플라스 스무딩 팩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화 장면 장르에 대하여 설명했던 것이 잘 전달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존재하지 않은 워드, 그러니까 훈련 중에 없었던 워드가 나타나면 가능도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0 또는 1 사이의 값을 더하는 추가적인 단계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0이 안 되기만 하는 최소값인 이런 값을 넣어도 될 텐데 이를 대표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가져왔는데요. 이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위키피디아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위키피디아가 굉장히 부족한 답들도 많아서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랫동안 이 누적된 지식들의 그 논문이라던가 그런 정제된 지식들도 같이 활용되게 됨으로써 의미 있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Additive Smoothing에 대한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이 어디티브 스무딩,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스무딩을 제공하는 것, 그 중에서 라플라스 스무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이미 배운 공식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Invoking Laplace's Rule of Succession,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라플라스 룰을 잘 적용하기 위한 것들에 이제 다양한 저자들께서, 연구자들께서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알파가 1이 되어야만 한다는 저자들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1이기 때문에 그냥 add 1 스무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용한 것들이 이렇게 레퍼런스 달려 있으니까 위키피디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in practice a smaller value is typically chosen. 그러니까 사실은 1이라는 것이 우리 저번에 해의 태양의 예를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훈련하지 못한 케이스가 하나쯤은 있다고 보면 그냥 1을 더해주면 되겠죠. 대신에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셋의 개수보다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라서 인위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질문자와 같이 최소값을 더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너무 작을 경우엔 또 원래 우리가 고려하려고 했던 이 기능 가능도가 0에 가깝게 만들면 조금 우리가 앞으로 그 이후에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개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1로 그냥 두고 이제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논쟁거리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논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보면서 아마 경험해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 나이프 베이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 후에 딥러닝이 워낙 활성화가 되면서 좀 어려워서, 딥러닝 쪽에 갔을 때 이런 파라미터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나이브 베이지의 실제 코딩은 어떨지 이 콜랩 researchgoogle.com에서 한번 저는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아나콘다를 설치하셔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그대로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진행하셔도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콜랩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우션 MB 사이킷런에서 제공됐던 그 예제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그냥 피처의 XY 좌표 그리고 레이블 이렇게만 제공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피처 점들을 플롯해서 보여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numpy 패키지를 가져와서 이 패키지의 shape 함수를 수행합니다. 그때 무엇에 대한 쉐입을 보는 것이냐면 피처의 쉐입인 거죠. 그래서 그 0번째를 보게 되면 이 이중 리스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처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number of feature란 뜻의 num핏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range로 리스트를 선언해 버리게 되면 결국엔 피처의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피처 인덱스를 출력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피처의 인덱스에 대해서 for 문을 돌리게 됩니다. 자, 무엇인 다시 한번 수치를 먼저 보여드리면, 자, -1, -2, -3 이런 식으로 각 피처의 첫 번째 항만 지금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 피처의 인덱스를 하나하나씩 짚어 가야겠죠. 그러다 보니 이 쉐입을 구한 것이었고, 이 쉐입 중에 이 피처의 개수 그리고 그 피처의 개수를 이용한 인덱스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에 따라서 포문을 수행시켰고요. 그랬을 때 이 각각 첫 번째 항, 여기서는 0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0번 -1, -2, -3, 1, 2, 3 이 항들을 x라고 선언해서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 -1, -2 이런 식으로 이 y축에 해당하죠. 이것을 y라고 선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set x와 set y를 이용해서 플롯을 한 거고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플롯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3개의 피처, 하나, 둘, 3개의 이 피처 점을 이용했을 때 레이블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점 3개가 바로 2가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위에도 1, 2가 있고 밑에도 1, 2가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지만, 자, 다시 보시면 -1, -1이 있고 -3에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레이블 1이고요. 오른쪽과 같이 1, 1 이쪽이 레이블 2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클래스, 2클래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sklearn live base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MB를 임포트해 오고 그것을 CLF라고 하는 우리가 선언한 어떤 이름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하위 f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fit은 fitting의 약자입니다. 무엇을 피팅하는 것이냐? 바로 피처를 레이블에 피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공되었던 피처를 앞서 말했던 1이라고 하는 것에 피팅시키고 이만큼을 2라고 하는 레이블에 피팅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clf.predict 라고 예측 추정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테스트 점을 사용할 겁니다. 테스트 점은 어디다 찍냐면 -0.8, -1입니다. 그러니까 -0.8에 -1이면 이 정도 되겠죠. 여기에 이제 찍히게 될 텐데요. 그럼 이 점은 과연 클래스 1일까요? 클래스 2일까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당연히 클래스 1에 속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해 보면 1이라고 나왔죠. 잘 추정됐습니다. 자, 이것도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식화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쭉 다 플롯을 한 것은 똑같이 하되 맨 마지막에 이 포문을 벗어나서 플롯 하는데 테스트에 이 값들을 넣어서 x축과 y축에 다 플롯을 하게 만들었고 스퀘어로 플롯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없던 자주 색깔의 이 스퀘어 점이 나왔죠? 이것이 여기 있을 때 이 레이블은 1이다 라고 아까 잘 구분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노미널 나이브 베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